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넘어서 쌀쌀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저쯤에서 아주 여름 내내 지치고 힘들었던 제가 막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보양식을 찾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보양식이 아니라 저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저의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나의 체질에도 잘 맞고 환절기 이맘때에도 딱인 따뜻한 차 한 잔 생각나지 않으세요? 티테라피로 몸속 에너지를 채워보시죠. 바람이 선선한 게 이제 진짜 가을이에요. 예, 이 가을에 딱 맞는 아주 몸에 좋은 곳이 있다 그랬는데 여긴 것 같습니다. 벌써 이 향이 다르네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몸에 좋은 차를 안내해 주실 유강환 원장님. 딱 들어오니까 일단 그 냄새 향부터 다른데. 네네. 약초향도 나고 차향도 나고 그렇죠. 네. 여기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요 이제 농산물이나 또 약초를 이용해서 차를 만들어서 늘 음용할 수 있는 음료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약선차 또는 티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나 약재를 이용해 차를 만들고 또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찾아서 나만의 차를 즐기는 것을 말하죠. 가을입니다. 네. 가을하면 차향이 짙어지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 계절에 제가 여기 온 게 참 잘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장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차만 잘 마셔도 네. 우리 건강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가 식약동원, 약식동원이란 말은 곧 음식이 약이다. 약이 곧 음식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분은 늘 우리 몸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수분과 함께 그 각종의 좋은 영양소를 음료로 마실 수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방법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딱 맞춰서 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런 차를 딱 선택해서 마시면 더 좋겠네요. 더 좋죠.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차를 좀 이렇게 마시면 좋을까요, 선생님? 안경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예. 뭐 안경도 쓰시고 컴퓨터 이런 거 뭐 스마트폰 많이 보시면 눈도 좀 침침해요. 빡빡하신 안구, 요즘에 흔히 하는 네. 안구 건조증. 눈도 빡빡하고. 네. 그리고 뭐 말씀을 또 많이 하시는 직업을 가지셨으니까 네. 목이 좀 부드럽고 편해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맞춰서. 그럼 저도 오늘 약선차라는 좀 좋은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선생님 네. 어떤 그 남성 활력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요? 보양제라고 있죠. 네. 자양강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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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만나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맨 먼저 소개해드릴 차는 목을 기관지를 부드럽게 해줘갖고 기침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 또 리포터님처럼 이렇게 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이제 건조해지기 쉬운 목을 그렇죠. 부드럽게 환절기만 되면 네.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자꾸 기침도 나고. 네, 그럴 때 그렇습니다. 딱 좋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네.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차인가요? 네, 가정에서 늘 가까이 보실 수 있는 재료들을 오늘 저희가 선별을 했는데요. 이제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귤피예요.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도라지를 9번 쪄서 말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요즘 배 음식물 쓰레기 네. 같은데요,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요. 잘 네. 활용하시면 약이 되는 거예요. 배 껍질도 차로 마십니까? 네. 그러니까 귤 껍질 차는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들어봤는데. 네. 배껍질 차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 너무 좋은 성분이 많은데 그냥 버리기 아까운데 그냥은 먹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군요. 가을에 특히나 좀 기관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이 차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만한. 그리고 맛도 이제 달콤하면서 쌉쌀하면서 또 귤피의 향까지 전해져서요. 네. 예, 그냥 물처럼 연하게 해서 하루 종일 음료로 드셔도 무방한. 예. 그럼 세 개를 넣어서 네. 우려내서 마시면 되는 건가요? 네. 한번 해볼까요? 예. 네. 환절기 늘 목이 신경 쓰였다면 놓치지 마세요.
먼저 잘게 채 썰어 말린 귤 껍질과 배 껍질, 그리고 말린 도라지가 필요한데요. 1대1대1의 비율로 끓는 물에 넣어주면 끝. 근데 배껍질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걸 어떻게 말려야 됩니까, 이거를? 이거를 이제 껍질을 이렇게 있으시면은요. 네. 그냥 가늘게 네. 이렇게 채를 친 다음에 네. 건조기에 살짝 말리셨다가 볶으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은 그냥 요즘 햇살이 좋으니까 말리셨다가 완전히 100%안 말리셔도 돼요. 좀 이렇게 수분만 완전히 이제 날려 보내신 다음에 팬에다가 덮어서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해놓으시면은 일단 오래 잘라서 오래 보관하셔도 돼요. 건조시킨 다음에 네. 집에서 팬으로 한 번 덮으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9번을 덮었죠. 9번은 못 덮겠다. 그러시면 한 번에 좀 시간을 길게 하셔갖고, 근데 어쨌든 차는 덮어주셔야지 차 맛이 제대로 돼요. 네. 그리고 안 덮으면은요, 이렇게 물만 부었을 때 차가 우러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꼭 덮는 과정을 거치셔야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그때그때 편하게 차를 우려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나 이렇게 그래서 우려내요? 한 3분 정도 우리시면은 우리 보통 홍차나 이 녹차도 이제 넣고 한 3분 정도 우리는 걸로 보통 보거든요. 예. 귤과 배, 그리고 도라지 향이 가득 퍼진 그 맛은 과연 어떨지. 구수한 맛이 있는데요. 가을날의 티 테라피. 네. 두 번째 차는 어떤 차입니까? 네, 두 번째 차는요. 네. 꼭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다 사실 필요한 차긴 한데 또 가을하면 국화의 계절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국화를 넣은 차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네. 피우기 위해. 네. 어디에 좋은 차죠? 일단 두 번째 이거는 차는? 지금 시력에 좋은 차예요. 아, 눈에 좋은 차. 목에 이어 눈의 피로감을 덜어줄 차를 소개할 텐데요. 구기자와 국화, 그리고 비장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눈에 좋은 주황색 채소 알고 계시죠? 바로 당근을 준비해주세요. 아이들이 당근을 싫어해요. 어른도 당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차로 하면은요, 또 그런 식감하고는 달라갖고 효능은 100배 즐기실 수 있고 맛은 또 거부감이 없고, 네, 그래서 당근을 함께 이용해본 차를 준비했습니다.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국화와 당근, 그리고 예로부터 간 기능을 도와 눈을 밝게 해준다는 구기자가 만났네요. 그런데 국화향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서리가 내리고 나면 이제 감국을 따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찜팬에다 놓고 한번 살짝 찌신 다음에 저희는 또 한번 살짝 덮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국화에 좀 이렇게 강한 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덮어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국화의 그 진한 향이 좀 수그러들어요. 가을날의 티 테라피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차는 어떤 네, 차인가요? 오늘의 세 번째 차는요. 네. 이제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차인데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들을 선별해서 이제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는 요게 이제 잘 낯설으실 거예요. 요 재료는 그죠? 계피의 잔 가지예요. 그래서 계지라고 하는 아, 계피나무의 가지를 잘라놓은 거예요? 네네. 집에 계지는 사시기가 좀 불편하시다면 집에 있는 계피 있죠. 수정과에 있는 계피를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알겠네요. 대추. 네. 감자가 들어갑니까? 요게 생강 잘라놓은 건데 감자처럼 보이셨나 봐요. 이거 그냥 누가 봐도 감자 같은데요? 저기 왜냐면 말려서 하다 보면 요렇게 잘라야지만 요런 모양의 차가 나와요.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차를 마셔볼까요? 보통 대추와 생강만 넣고 끓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에 계지, 계피나무 가지를 넣어주면 훨씬 더 효능이 좋다고 하네요. 아, 좋다. 자, 오늘 이 가을과 어울리는 세 가지 종류의 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티 테라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차가 재료들이 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집에서 차 한 잔 즐기시면서 이 계절을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한 잔 하면서요. 여름 내내 더위에 지치고 고된 일상에 치인 내 몸을 위해 시간을 좀 내어주면 어떨까요? 내가 나에게 주는 따뜻한 선물, 향기로운 차와 함께 가을을 만끽해보자고요. 미술관을 벗어나 우연한 일상 속에서 예술 작품을 마주한다.
소수를 위한 사치품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신진 작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오작교를 자처하는 청년 3인방을 만나본다.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은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예비 신진 작가들을 위한 오픈마켓을 열어 미술의 대중화, 일상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전공자도 아닌 세 친구가 창업 아이템으로 미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예술대학교 작가들을 많이 보고 그들이 그린 작품을 전시회를 많이 봤는데 그들의 작품도 밖에 있는 작품과 못지않게 정말 퀄리티 있고 아름답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작품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전시회 한번 할 때도 좀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트스토어에서 이런 예술가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갖고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컨셉의 전시를 기획하고 미술관이나 갤러리보다는 생활 속에서 가깝고 친근한 장소를 전시장으로 활용해 작품을 알리고 있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로 온라인 미술품 구매의 한계점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한테 이 일을 하는 의미라고 하면 일단 저 자체의 발전도 있고 일단 저희 친구들끼리의 이런 우정도 발전되고 그다음 또 이 대한민국의 미술 사회, 미술 시장에 대한 저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라는 도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성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 성과물 덕분에 저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창업이라는 길을 선택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약 116개의 예술대학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배출되고 있다. 허나 이들이 열정을 다해 완성한 작품 대부분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된다. 작품 활동이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순수 예술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신진 작가들에게 3인방의 활동은 곧 희망이다. 신진 작가들이나 미대생들에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작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우리 작가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 신부동에 위치한 카페. 오늘의 갤러리는 이곳으로 정했다. 트렌디한 인테리어가 시선을 끄는 카페는 젊은이들의 출입이 잦은 곳. 기존의 전시회 같은 경우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성격이 많이 띱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대중성이 있는 카페에서 예술 전시회를 함으로써 예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전시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 방법을 간소화했다. 손쉽게 마무리된 간이 전시. 설치 과정을 지켜본 작가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 청년 작가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데 저도 청년 작가로서 전시를 해주시니까 좀 기쁘고 새롭고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며 우연히 마주하게 된 그림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되는 작품의 메시지. 웃고 떠드는 사이 마음에 여유가 생겨난다. 이런 거 보려면 이제 갤러리 가야 되고 하는데 이제 카페 같은 데 있으니까 이제 뭔가 좀 더 친숙하게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무더운 오후 3인방이 걸음을 옮긴 곳은 편의점이다. 더위를 식힐 음료수라도 사려는 것일까 했는데 한편에서 열띤 회의가 시작됐다. 여기 내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를 약간 볼 수 있는 작품을 그린 거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작품들이 우리 고객들한테도 되게 즐거움을 많이 줄 것 같고 이제 이 설치는 저쪽 벽이랑 그리고 저쪽 벽에 좀 전시를 해주시면은 저희 뭐 점포에도 참 좋을 것 같고 고객들한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편의점 입장에서는 저희 편의점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서 저희 이제 기업 가치랑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편의점에서도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을 고르고 설치하는 것 모두 3인방의 몫이다. 작품의 분위기와 매장의 분위기가 어울리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그 성격과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비교를 해보고 어울리는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여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이디어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사업 아이템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건 국가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이 컸다.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작가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적지만 매출도 올리고 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당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ICT 융합 연구의 어떤 경진을 통해서 최종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트스토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을 했고 또 젊지만 당당하게 법인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 전국에 있는 대학생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유망한 소속 작가를 발굴하고 있다. 사실상 이걸 저희가 구상하고 실현시키면서 조금 저희의 비전문성이 이제 전문가들을 저희가 유입시키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 큐레이터 분을 고용을 해서 작가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띠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뜨겁다. 비싸게 생각했던 예술 작품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가들도 자신이 그린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는 소비자가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어간다. 청년 작가들이나 새로운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공모전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트스토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의 밤낮 없는 노력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 먼저 아트스토어 내부에 대한민국의 많은 작가들을 모은 다음에 해외에도 많은 열린 시장들이 있는데 아트스토어에 있는 작가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작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세상. 대중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예술. 신진 작가와 함께 성장하려는 청년들의 노력을 통해 예술은 삶에 가까워지고 사회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보다 넓은 세상과 만나며 평화의 의미와 나라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2주간의 특별한 여정. 꿈과 미래를 찾아가는 행복 성장기. 2017 선상무지개학교 그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입교하기 하루 전 적응 훈련을 위해 모인 학생들. 서먹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같은 또래, 같은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금방 하나가 되고 친해졌는데요. 밝아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2017 선상무지개학교도 정말 기대됩니다. 세상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낼 14박 15일. 과연 어떤 각오로 세상 속에 발을 내딛게 될까요? 조금 역사나 이런 시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경험도 많이 하고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 선생님이 되는데 더 한 발짝 다가가지 않을까.
각자의 꿈과 희망을 안고 경적을 울린 2017 선상무지개학교. 과연 선상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번째 수업은 음악, 미술, 수학 교과의 융합 수업인 팸플릿 만들기.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평소엔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학 공식과 물리 이론을 미술과 음악의 힘을 빌려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색 프로그램, 들어는 봤나 북스타그램.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건데요. 뒤로 한 발 빠져있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 스스로 발표하고 생각을 키워가며 창의적 인재로 거듭나는 과정.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 역시 느끼는 바가 남다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라는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접하는데 여기서는 그 틀이 없고 그냥 자유롭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세대 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호응하며 학생들은 끼를 키우고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배우며 그렇게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말 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막상 오니까 친구들도 너무 착하고 말도 잘 걸어주고 해서 걱정 없이 잘 지내줬던 것 같아요.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부푼 마음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돌발 상황 발생! 짙은 안개 탓에 상의를 지척에 두고 바다 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아쉬움이 얼마나 클지 잘 알기에 선생님들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둘 모아 재밌고 유익한 즉석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일까요? 너무나 즐겁게 잘 따라와주는 학생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즐거운 추억 하나를 더 새겨봅니다. 원래 2박 3일이었는데 1박 2일로 단축돼가지고 못 간 관광지도 많아진 것 같아서 아쉬워요. 드디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통했을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쨍쨍입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황푸강을 거슬러 중국의 경제 수도의 도시 상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졸정원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중국 4대 명원 중 하나로 꼽히는 졸정원.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름다운 비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분주히 움직이는 학생들. 중국의 그 옛날에 있던 그 문화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교사들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학생마다 같은 걸 봐도 막 느끼는 거 달라서 그거를 옆에서 같이 듣는 게 전 재밌네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중국의 대표 관광지 수저우 산당가.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1100여 년 된 산당화 물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상가들이 인상 깊은 곳인데요. 우리 친구들 벌써 적응을 한 건지 물건도 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폼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시간이 약간 오버돼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회의 쪽으로 미리 가 있답니다. 2명이.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물론 교사들도 이런 중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이런 산단가라든가 이런 걸 차분히 여유 있게 보고 싶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 오는 것이 관광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교사 선상무지개학교 교사로 지원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꼽으라면 바로 이곳 항주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의지가 담긴 곳인데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힘쓴 선현들의 정신에 숙연해집니다.
이런 곳에서 심리적으로 압박받으면서 독립을 위해 투쟁하셨을 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앞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정말 기특하죠? 짧았기에 더 아쉬웠던 상해와 작별하고 국제항해 두 번째 입항지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동 중 어김없이 진행되는 반별 프로그램.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중국에서 보고 느낀 내용을 말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은 곳. 종합해양과학기지 이효도입니다. 독립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길. 이효도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영해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에도 다른 나라와 이효도를 가지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 아니, 그런데 카메라까지 들고 뭐 하는 걸까요? 일본과의 시차 차이로 시침이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 때문. 깜짝 이벤트 덕분에 훌쩍 지나간 시간. 나가사키항에 도착해 학생들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아픈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모아둔 곳인데요. 한켠에선 강제징용된 조선인 피해자의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와 마주한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이곳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느꼈을지 궁금하네요. 일본이 피해를만 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원자포탄을 받은 원인이 일본에게 있다라는 스스로의 반성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에게는 더 뜻깊은 자료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평화공원으로 향합니다. 1946년 8월 9일 히로시마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나가사키. 아이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선생님들의 설명과 폭격 당시의 사진을 살펴보며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평화 공존을 위한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상무지개학교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하우스텐보스. 일본 속의 네덜란드라 불리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유시간을 만끽합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세상 속에서 함께 마주보며 성장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끽한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겠죠. 저희 일주일간 배 안에서 있고 더운 중국에서도 고생하고 일본에서 보는 유럽풍의 거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스트레스 받는 걸 썼는데 여기 일본 와서 하우스텐보스를 와서 즐거운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니까 너무 진짜 있었던 스트레스 다 날리고. 세계의 도자기 강국으로 거듭난 일본의 도자기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규슈 도자박물관. 이곳에서 단연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요 도자기 시계입니다. 어머어머, 이게 다 도자기라고요? 사실 일본이 도자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400년 전 일본에 끌려와 일본 도자 문화의 뿌리가 됐던 조선인 도공 이삼평. 그의 정신과 얼이 이곳에 서려 있습니다. 한국 도자 문화가 일본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네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전시된 곳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탈해간 문화유적이 있는 곳, 나고야성 박물관. 임진왜란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상징하는 22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해 아이들에게 반성과 관계 회복의 참다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도 나와 있어서 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나고야성 박물관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유적 유물들을 많이 관람되게 해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주간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이렇게 빨리 친해질지도 이렇게 빨리 헤어질지도 몰랐습니다. 아쉬운 마음만이 깊어가는 마지막 날의 밤. 우리 아이들 부쩍 큰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좀 규칙적인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술 진짜 역사에도 좀 관심을 갖고 외국에 공부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외국 관련. 도전 정신만 있고 실천하고 이러는 게 되게 부족했거든요. 근데 선상무지개학교는 다 계획 세우고 실천해보고 다 제가 직접 해보는 것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실천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드디어 최종 종착지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하는 이 학교를 졸업해간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힘이 길러지는 것 같고요. 이번 학생들도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길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어릴 것만 같던 내 품 안의 아이가 2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모습에 부모님도 무척 대견하기만 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이별을 실감하는 아이들.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번 선상무지개학교를 계기로 더욱더 봉사를 잘 해야겠고 좋은 딸, 착한 딸이 아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엄마 아빠 없으니까 소중함을 알겠고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꿈과 미래를 찾는 즐거운 동행 2017 선상무지개학교.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평화를 배우고 나라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한층 더 성장한 소중한 추억. 나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더 행복했고 더 뜨거웠던 우리의 여름은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을 겁니다. 선상무지개학교 화이팅! 자연이 숨쉬는 아름다운 정원. 이곳의 식물들은 모두 우리 토종식물이랍니다. 게다가 무려 27년 동안 공들여 만든 농원이라는데요.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너무 놀랍고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강희원 씨의 자연을 닮은 농원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싱그러운 여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8월. 충주시 양성면의 어느 집을 찾았는데요.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안에는 신세계가 펼쳐진다는데요. 꽃은 물론 소나무 숲에서 더위도 식히고 물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깊은 산속도 아니고 어느 집 정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규모가 무려 5,620제곱미터, 축구장 2배나 되는 크기라는데요. 무려 27년 동안 만든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의 농원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돼요. 첫 시작은 수석이었답니다. 돌로만 산 인생이 43년, 지금까지. 돈이 없으니까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내가 채취해서 장사로.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손수 꾸몄다는 건데요. 예쁘게 핀 토종 야생화까지 직접 키웠다고 합니다.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 강희원 씨에게 농원은 전시장이자 식물원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천 바이소래요. 이런 게 이제 심은 게 아니고 저거 하나 심으면 씨가 날라와서 지네가 번지는 거야. 사시사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그의 농원. 하나, 둘, 스마일. 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자 직접 설명도 하고 포토존도 마련했습니다. 처음 어떻게 물어 찾아왔는데 진짜 너무 놀랐고 아직도 10분의 1도 못 받는 것 같은데 진짜 철철이 와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서울이 고향인 강희원 씨는 이상하게도 어려서부터 자연이 좋았다는데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건축 현장, 포목점에서 일하다 19살 무렵부터 수석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지금도 그는 수석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변함도 없고 내가 평생을 두고 몇십 년을 이걸 봬도 항상 내가 보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해봤지만 이것같이 좋은 게 없어하고 이걸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현재 그의 농원에는 바위솔 40여 종을 포함해 소나무, 야생화 등 600여 종의 토종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꽃 피는 시기가 계절마다 달라 철마다 다른 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름 수국. 지금 요새 개화해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이 꽃이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랗게 낙엽이 지면서 이 씨가 또 떨어져 덜어 이제 땅에서도 나오고 종자가. 여기 2년 큰 건데 5년만큼 한 5m 이상 클 거예요. 이건 친가요? 얘는 범부처요. 난초과인데 약용으로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술도 담아서 마시기도 하고. 야생화 재배를 독학으로 터득한 그는 사람들이 토종 바위소를 외래종 다육이로 오해하는 것을 보고 토종 야생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원에서 그가 자랑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특수익기로 만든 작품. 지금 이 그려놓은 지가 15년이 넘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대로 포자가 떨어진 마사만 나중에 채워주면 딱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뜨거워도 한 번도 물을 1년 안 줘도 자연비하고 이슬만 맞아도 절대 죽는 법이 없고 물을 오히려 안 줘야 돼. 물 주면은 보댈게요. 뭐든 잘 키우는 그도 가장 고전했던 것이 소나무였다는데요. 하지만 자신만의 재배법을 개발해 소나무도 석부작 재료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희원 씨의 특기인 석부작. 거북 모양 바위에 만들어 볼까요? 퇴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식물을 부착해서 그 부착을 하고 그래서 작품이 된다. 석부작. 그런데 일명 석부작이라고도 하고 석분경이라고도 해요. 석부작 달인 강희원 씨 기술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눈으로 등산하는 거예요. 오늘은 30cm만 눈으로 등산하는 눈으로. 내가 혼자 등산하고 내가 즐기는 방법. 내 취미생활. 석부작은 그의 취미이자 직업인데요. 지난 2013년과 14년에는 전남 산수유 축제장 조경공사에 참여했고요. 토종식물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답니다. 일통 크기의 바위 위에 얹은 야생화들. 진짜 거북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의 농원은 늘 열려 있습니다. 사시사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아내가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요. 돈이 생기면 농원에 몽땅 투자하는 남편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농원을 키우는데 묵묵히 뒷바라지 해준 건 역시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42년 차. 하지만 알고 지낸 지는 50년이 넘는답니다. 어려서부터 아무튼 우아래 집에서
살았어요. 신랑이 엄청 성실해요. 이 사람이라면은 그냥 내가 기대고 갈만 하겠구나 하고 제가 그냥 이곳에서 자식들을 키워 모두 독립시키고 이제 두 내외만 남았습니다. 돌을 좋아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강희원 씨와 애교 많은 아내. 아내는 돌과 야생화를 좋아하는 반만이라도 표현해줬으면 하지만 남편은 절대 속내를 말하지 않는데요. 아내는 꼭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이고 나쁜 말, 부부지간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사랑한다는 말 딱 한번 해봐. 눈빛 한번 보면 거기서 다 읽어야지. 그게 부부지. 하지만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처음에는 저는 진짜 꽃으로 안 보였지. 왜냐. 너무 우리가 어렵게 시작을 했거든요. 꽃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꽃이 이제 이뻐 보이는 거야. 돈도 돈이지만 꽃이 이뻐 보여가지고 지금은 꽃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더운 여름 밖에서 일하는 것이 고역이지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농원을 선물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강희원 씨. 그의 농원은 완성된 게 아니랍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 펼쳐놓을 꿈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꿈이 뭘까요? 충주를 떠나서 대한민국 내에 또 외국인이 와서 보든 간에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들고 내가 그 자리에 일을 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제 평생의 꿈입니다. 반드시 이뤄내고 충주가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게끔 내가 하는 게 꿈이니까 실천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왔는데 그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돌, 야생화, 소나무를 향한 지난 27년간의 외길 인생. 자연은 풍성함과 편안함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강희원 씨는 바랍니다. 늘 지금처럼 열정과 패기로 농원을 사랑하고 가꿀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는 늘 도전하는 열정가입니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대량 생산품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 이제는 3D 프린터까지 등장해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찍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 혁명과 함께 사라질 듯 보였던 수제품들이 오히려 그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데요. 만든 이의 취향과 기술,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기는 수제품. 여기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품을 만드는 매력에 푹 빠진 이들을 만나봅니다. 진열장에 빼곡하게 놓인 가방들, 색색의 실과 각종 공구, 그리고 다양한 가죽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짐작하게 합니다. 수제품의 매력에 푹 빠진 첫 번째 주인공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손수미 씨입니다. 미대를 졸업을 했는데 미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 가게에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되게 이제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취미를 찾아야겠다 해서 다양하게 알아보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가죽공예를 접하게 됐어요. 원래 되게 잘 질리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질렸다가도 금방 또 다시 하고 싶고 뭐 이런 저한테 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렵고 이래서. 수미 씨는 열쇠고리와 귀걸이 같은 작은 소품부터 지갑과 가방까지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만 가지의 가죽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
사람들이 핸드메이드 작품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게 기성품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보세 지갑 가방들도 있고 뭐 브랜드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원래 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직접 고르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흔하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가죽 공예를 하면서 수미 씨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수미 씨의 공방을 찾게 될 만큼 훌륭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시작으로 경주의 이미지를 담은 가죽 기념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공방이니까 뭔가 경주스러운 거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뭐 유명한 첨성대라든지 뭐 선덕대왕 신종, 동궁과 월지, 뭐 금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죽에 새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품 만들고 있어요.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의 한 선물 가게에서 수미 씨가 만든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플리마켓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이곳은 판매와 함께 손님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어 늘 큰 도움이 됩니다. 인기가 거의 한 1, 2 같은 상품 중에 하나고 소재가 더더욱이나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도 나쁘지 않고 포장도 예쁘게 써가지고 더 많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수미 씨의 공방에서는 주말마다 누구나 직접 가죽 소품을 만들 수 있는 클래스가 열립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죽 소품을 만드는 즐거움과 매력을 전파하고 있는 수미 씨에게 가죽 공예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세계, 신세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죽 공예라는 걸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위에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저부터도 가죽 공예를 하기 전하고 후가 제 인생이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처럼 다양한 글씨체들이 눈에 띄는 이곳은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캘리그라피 제품과 수제 도장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손글씨와 수제 도장의 매력에 푹 빠진 두 번째 주인공. 인생의 새로운 한 획을 긋기 시작한 장명선 씨를 만나봅니다. 캘리그라피는 제 세 번째 직업이거든요. 첫 번째는 회계일, 그다음 일본어 강사를 했었고 그다음이 캘리그라피를 하게 된 건데 아이를 키우기 전의 직업과 키우고 난 후의 직업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그중에 그러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게 캘리그라피입니다.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기 위해 매일 연습을 반복해왔다는 명선 씨는 요즘도 글씨 연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먹으로, 펜으로, 그리고 타블렛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캘리그라피로 액자와 부채, 엽서와 소품들을 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말이 형태를 갖춘 게 글씨라면 글씨에 옷을 입힌 게 캘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의 어떤 식으로 글씨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전달되는 사람한테 느낌이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되곤 하죠. 주로 시, 좋은 글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 감정을 담아내는 게 가장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짧게나마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정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노래 가사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창법을 통해 가사에 감정을 실어 전달하듯 글씨체를 통해 글의 감정을 실어 전달하는 캘리그라피. 명선 씨는 요즘 한 줄 한 줄 손으로 그린 글씨를 돌에 옮겨 새기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도장을 만드는 거죠. 캘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관이라는 걸 찍게 되거든요. 관심이 같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낙관 때문에 수제 도장에도 관심이 생겨서 수제 도장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남편이 이제는 집에서 말고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공방을 시작하게 된 명선 씨. 손글씨로 새기는 하나뿐인 수제 도장이라 결혼기념, 아이의 돌기념 등 특별한 선물로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인기라네요. 신랑 이름을 새겼는데요. 이 작은 돌에 마음을 담을 수 있어 좋았고요. 그리고 돌에 새긴 이름이 없어질 때까지 오래도록 함께하자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새겼습니다.
워드 프로그램과 수많은 폰트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요즘. 한 줄 한 줄 손으로 획을 긋고 또 조각해 나갑니다. 캘리그라피와 수제 도장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똑같은 제품을 액자를 하나 만들어도 똑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는 없어요. 예, 꽃 모양 하다못해 꽃 모양이라든지 낙관을 찍을 때 낙관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만의 것이라는 거. 경주시 보문동에 위치한 아담한 펜션. 이 펜션을 지나면 마지막 주인공의 작업실이 나타납니다. 아직 제 모습을 다 찾지 못한 나무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이곳은 친환경 가구 공방인데요. 목공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최진철 씨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15년 전부터 이제 펜션을 하고 있는데 펜션은 뭐 주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업체에 맡기려니까 비용이 너무 들고 해가 혼자 조그만하게 뭐 좌탁이나 이런 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진철 씨의 본업은 펜션 사장님. 필요에 의해서 배우기 시작한 목공이 어느덧 취미가 되고 배움의 시간과 기술이 쌓이면서 이제는 새로운 직업이 됐습니다. 내친 김에 본격적으로 공방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목공에는 어떤 매력이 있었던 걸까요? 사다가 넣으면 다 펜션이 비슷비슷하고 차별화가 안 돼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넣다 보니까 손님들 반응도 좋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하게 됐습니다. 지금 또 펜션보다는 공방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고. 정식 공방을 오픈하기도 전이지만 펜션을 찾았던 손님들부터 시작해 최진철 씨의 작품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소품부터 가구 제작까지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저렴한 철제 조립 가구와 브랜드 제품 대신 수제 가구를 찾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첫째로 사이즈겠죠. 각자 집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하고 원하는 색상 딱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지 않나 싶어요. 황남동에 위치한 한 그림 책방. 주문 가구 제작으로 2년이 닿은 이곳에는 최진철 씨의 첫 소품 판매대가 마련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만든 소품들 위탁 판매해 주시기 때문에 전시 겸 진열하러 왔습니다. 책방의 메인 테이블부터 책을 진열하는 선반과 작은 소품들까지 모두 최진철 씨의 작품입니다. 그 인연으로 나무 소품을 전시하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그림책과 향기로운 나무 소품이 멋스럽게 어울립니다. 테이블 제작을 하면서 사장님하고 이제 인연이 됐죠. 저희는 그림책 서점이다 보니까 문구류를 저희가 이제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해드리고 그 손님들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직접 만든 가구와 소품들이 주인을 만나 재쓰임을 찾은 것을 볼 때마다 더 뿌듯한 순간이 있을까요? 나무 공방을 시작한 최진철 씨의 다음 꿈이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목표는 제 공방 카페인데 공방 카페를 하게 되면 건물도 제가 짓고 안에 가구나 소품 다 직접 하나부터 10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공방 카페를 운영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투박해도 나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핸드메이드에 반한 사람들. 우리가 수제품을 찾는 이유는 물건마다 쓰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드는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나를 위한 작은 선물로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품은 어떠신가요?